아주 오랜만에 왔어요. 연말이고 또 워낙 바쁘고 하다 보니까 가죽은 주문 제작 몇 개 하고 올해 이제 저의 마지막 과제인 요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 지퍼돌이 하나 마무리하는 걸로 올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12월 초인데 이제 남은 수업이 하나, 둘, 셋 수업 4개 정도 이제 남아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휴가를 보내고 다른 업무를 또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안산하고 이제 부산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한 달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또 녹화를 하겠죠. 또 댓글로 숙제를 주셔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녹화를 할 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제 가죽공예 스타일이 다른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저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영상을 찍는 편인데, 그래서 시작할 때는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설명해 드리면서도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냐, 스타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는 게 상품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냐, 이런 또 미묘한 차이가 또 있죠. 작품도 결국은 상품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자동차가 있다고 쳤을 때 예전에 누군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했겠죠. 그 전기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가정을 하고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1년을 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수명이 5년짜리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기업에서는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겠죠. 근데 연구진 중에서 한 명은 또 그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100년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치면 100년간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었다면은 기업에 기술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됐다 치더라도 전기자동차에다가 100년간 배터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업이 망하게 되겠죠.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무튼 5년을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건지 아니면 이제 100년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품을 지향한다고 하는 게 바른 표현이겠죠.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만큼 사용을 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든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상인과 장인이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 대충 아시겠죠? 오늘 주제는 가죽 단면 마감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CMC를 이용해 가지고 도코노를 이용해서 가죽 단면을 마감하는 순서나 방법, 염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있네요. 스피란. 수많은 기술 중에서 가죽 단면에 관한 이야기를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죽 단면 마감재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스타일과 장인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자동차 배터리 얘기를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죽 공예를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나요? 학과나 학교나 이런 게 있나요? 심도 깊은, 그러니까 가죽 공업이나 가죽 화학이나 가죽 공예나 가죽의 역사, 가죽의 기술, 그 다음에 가죽 공예의 기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전통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대부분 이제 뇌피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경험해보고 제 스타일로 경험을 해서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별로라든지 아니면 괜찮다든지 그런 거를 판단하고 있는 거고, 누가 이런 기법을 쓰더라 하면은 따라 해보고 저한테 잘 맞으면 좋구나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100% 맞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해석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기법을 쓰더라 하면 따라 해보고 저에게 맞으면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일본이나 이태리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면은 대부분 저랑 어떤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방에서 배우거나 하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기법이나 아니면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 이제 독학을 하면서
어떤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익히면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 놓여진 이제 단면 마감재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제 왜라는 질문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가장 오래된 거는 이겁니다. 요거 단면 마감재, 국산 단면 마감재인데 예전에 마이레더툴에서 판매를 하던 거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좋아서 처음에 한 두세 번 쓰다가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산 단면 마감재의 경우는 뭐 이태리 거하고 일본 거하고 뭐 섞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7, 8년 됐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해외 제품하고 국산 제품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통은 토코놀 통이죠. 이게 2001년도 토코놀 통이고 토코놀 통이 이렇게 화장품 통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이런 통이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는 제가 CMC 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컬러 토코놀이고 요거는 토코놀 현재 나오고 있는 토코놀 통입니다. 그 BR 컷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러시아 토코놀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것도 있고 요거는 대전에 있는 외계인 공방에서 화장품 재료와 그 다음 토코놀 성분인 합성수지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덜 묽어요. 약간 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프리코트라고 예전에는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제 LC에서 나오는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SP코트 이제 탑코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전에 이제 뭐 후놀인데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는 이제 방부제 섞인 후놀이는 사실은 저는 지향을 완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죽 공예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요게 후놀이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해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해초라고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후놀이라고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국내 공장에서는 베이스코트 또는 국내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토코놀 종류를 후놀이라고 다 칭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후놀이기보다는 단지 이제 그냥 단면 베이스코트라든지 아니면 국내산 뭐 토코놀과 비슷한 합성수지 뭐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놀이를 바르고 발라주세요. 상품명 그냥 후놀이 뭐 성분 뭐 이런 거는 없죠. 요거는 코바코트 엣지코트이고 좋은 거는 이렇게 파스 형식으로 바를 수 있어서 또 골고루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죠. 아시다시피 뭐 기림의 엣지코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아디니 얘는 페니체 얘도 페니체네요. 이거는 예전에 어디지? 쿠칠에서 만들어진 린 시리즈 엣지코트라 해서 린 엣지 린 기림에 뭐 약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때 사용할 때는 발색도 굉장히 좋고 잘 사용을 했거든요. 컬러도 굉장히 링카블루 색상에 맞춰서 색깔도 좀 잘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던 거는 은빛 코트를 또 제일 많이 썼었고 요거는 이제 수성 염색약 스피란입니다. 일본에서 단면 마감을 할 때 쓰는 거. 코바왁스 요거를 가지고 뭐 실이나 아니면은 가죽 단면에 녹여서 이제 스며들게 하거나 아니면 위에 올려서 단면을 마감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뭐 훨씬 더 많겠죠. 지금 간단히 정신없이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훨씬 더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니까 국내 유통되고 있는 뭐 엣지코트나 단면 마감재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면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굳어서 버린 애들도 많고 효과가 없어서 버린 제품들도 또 상당하죠. 어쨌든 저도 자세히 모르는 제품들을 이제 일단은 좀 뒤로 넣어두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몇 가지만 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엣지코트, 기림에 그리고 토코놀, 후놀이, CMC, 코바왁스까지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엣지코트, 기림이라고도 하죠. 토코놀, 후놀이, CMC, 코바왁스, 스피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뭐 컷 편집은 하는데 제가 원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좀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페니체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요런 엣지가 훨씬 더 성능이나 발색 같은 건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게 페니체다 보니까 또 페니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아디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직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지만 조금 끈적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광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엣지 코트 바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입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단면 마감을 하는 거를 왜 하는지를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왜라는 질문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죠. 왜 단면 마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면 마감제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도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죽 공예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다음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상품이나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어떨 때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은 정규 과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서 얻어 걸린 걸 듣고 그런 식으로 하거나 가죽 공예를 처음 시작할 때 뭐 도구가 하나 없어서 부자재가 하나 없어서 택배로 주문을 해놓고 2, 3일 동안 기다리면서는 계속 해가지고 일본 사이트, 유럽 사이트, 그 다음에 한국 가죽 공예가들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나 아니면 뭐 티스토리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빠르고 간략하게 제품 설명을 좀 해드렸고, 이 빵이 있네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몇 개만 또 선별을 해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보통은 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렵게 설명하면은 복합적으로 또 어렵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말주변이 없다니까 뭐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은 드리지는 못해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볼게요. 스피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장시간 시간이 지나도 단면에 색이 벗겨지지 않고 이물질로부터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스피란 염색약을 가장 공을 들여서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요 엣지 코트 기리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얇게 그 다음에 고르게 올리냐가 관건인 거고,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도 엣지 코트나 기리메를 사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라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한테 그 엣지 코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냐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유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약은 맞지만 어쨌든 단면 엣지 코트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엣지 코트를 거의 쓰지 않아요. 이게 금방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손님들이 엣지가 왜 떨어졌냐 또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클레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떠한 클레임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이 사가서 아니면 가죽이 어디 고객의 실수로 인해서 어디 끓였거나 아니면 수분을 침투시켰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클레임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페니체는 뭐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면에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값어치보다 싸게 판매를 할 때는 조금 칠을 할 수도 있겠죠. 칠을 하고 판매를 또 하기도 합니다. 대신 얇게 한 두세 번 정도 발라서 그래도 단면이 조금 미끄럽게 해줄 때 사용을 이제 하고 있죠. 요거 세 개는 비슷합니다. 뭐 슬리코 왁스도 마찬가지고 토코놀도 마찬가지고 CMC도 마찬가지고, 단지 저는 슬리코 왁스나 토코놀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가죽 단면을 마감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CMC 같은 경우에는 베지터블 가죽을 마감할 때, 그리고 후놀이도 마찬가지로 베지터블 가죽을 마감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후놀이하고 CMC의 차이는 분명하게 제가 뭐 이렇게 확고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후놀이가 아무래도 단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보관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토코놀 같은 경우나 슬리코 왁스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잡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단면을 하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포고바 왁스를 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죽 단면에 수분의 침투를 막아주는 방수 효과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코바 왁스는 가죽 단면 마감보다는 실에다가 왁스 칠을 해서 바느질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코바 왁스 단면 마감 저 같은 경우에는 단면에 수분의 침투를 막아서 단면을 좀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단면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여기다가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코놀을 써도 되고 슬리코 왁스를 써도 되고 뭐 CMC를 써도 되고 후놀을 써도 되고, 요런 이제 콜럼버스 같은 왁스칠을 해가지고 단면을 마감하는 게 왜 이제 조금씩 다 다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크롬 가죽, 그 다음 베지터블 가죽, 일단 요런 그 페니체, 엣지코트 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에서 단면을 단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완성도를 위해서, 색깔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기리메 칠을 잘하고 엣지코트 칠을 잘해도 결국에는 뭐 1, 2년 지나면 떨어지고 결국엔 보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업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지터블 가죽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지만 크롬 가죽에는 저는 사용을 또 합니다. 크롬 가죽은 또 크롬 가죽만의
가죽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엣지 코트, 그러니까 단면이 안 잡히는 가죽, 크롬 가죽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 단면이 안 잡히는 크롬 가죽, 그러니까 슬리크 왁스를 쓰든 토코노를 쓰든 단면이 안 잡히는 경우에는 그 단면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포질을 하고, 사포질을 해도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는 이런 컬러감이나 디자인을 위해서 또는 단면의 마감을 일시적이라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페니체를 사용을 합니다. 어차피 가죽도 화학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페니체 역시도 성분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인체에 엄청 해롭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 VOC라는 게 1%에서 또 많게는 15%까지도 첨가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보다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발라주는 거를, 올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지터블 가죽은 이렇다 저렇다, 크롬 가죽은 이렇다 저렇다 문제이기보다는 효과가, 일단 단면을 봤을 때 단면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CMC나 후노리 같은 경우에는 크롬 가죽에다가 아무리 바르고 단면을 마감을 해도 효과가 극대화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CMC나 후노리를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단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거든요. 왜 단단하게 하느냐, 가죽의 음면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생기고 떨어뜨리고 하면은 상처가 생기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갑을 들고 다니다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런 가죽 단면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없다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구겨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죽 단면을 단단하게,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CMC하고 후누리를 쓰는 겁니다. 크롬 가죽에는 왜 안 쓰십니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크롬 가죽에는 CMC나 후누리를 발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사실은 가죽 단면이 정말 딱딱해졌네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크롬 가죽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사용할 때는 코바 왁스는 기름으로 따지면 베이스 코트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바 왁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단면이 아무리 잘 붙이고 사포질을 조금 하더라도 단면에 오차가 조금 생기는 부분들을 코바 왁스를 녹여서 발라줌으로 인해서 수분의 침투도 물론 막아주지만 두께감을 살짝 줌으로 인해서 단면을 이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바 왁스를 쓰는 거죠. 그리고 CMC나 후노리를 가지고 베지터블 가죽에다가 단면 마감을 할 때도 제가 토코놀이나 슬리크 왁스를 간간히 쓰는 이유는 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광을 내기 위해서 토코놀이나 슬리크 왁스를 씁니다. 물론 사용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 숙련도에 따라서 CMC면 또 충분하고 후놀이도 충분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번갈아서 이제 해줘가지고 약간 중간에 토코놀이나 슬리크 왁스 같은 성분을 가지고 층을 조금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물론 전부 다 내피셜이에요. 100%는 아니고, 후놀이나 CMC를 가지고 단단해진 단면 위에 토코놀이나 슬리크 왁스를 이용해서 층을 하나 잡아준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CMC나 후놀이를 이용해서 또 단단함을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약간 거의 대부분 성분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죠? 해초인데 요건 이제 화장품 성분이 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해초인데 방부제가 들어간 거, 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날 것 그대로, 약간 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성분이지만 조금씩 원재료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얘들끼리 서로 섞이는 일은, CMC하고 후놀이는 서로 융화가 잘 되는데 토코놀은 층만 잡아주고 아주 얇은 층만 하나 더 생기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얘들하고 비슷한 용도지만 또 조금 다르죠. 단지 색깔을 추가적으로 입혀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지 마감제라고 하기에는 거의 벗겨지지 않는 엣지코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하면서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 또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죠. 크롬 가죽에 사용한다, 베지터블 가죽에 사용한다, 베지터블 가죽에 벗겨지지 않는 마감을 위해 사용한다, 베지터블이든 크롬이든 단면에 수분의 침투에 강하고 또 층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바 왁스를 사용을 한다, 크롬 가죽에다가 단면에 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단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근데도 왜 CMC, 왜 베지터블일까? 그리고 왜 베지터블을 사용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을까?
그리고 굳이 후노리하고 베지터블을 발랐을 때 단면이 딱딱해지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횡설수설한 건데, 요 녹화본을 가지고 최대한 횡설수설하는 부분들은 조금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